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9,316선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발 훈풍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 반도체주가 미끄러지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장에도 이 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픽스도 2,735선으로 0.23% 하락했고요. 달러엔 환율은 154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일합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매도 우위인데요. 도요타의 4에서 9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 넘게 줄었습니다. 이 기간에 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2년 만인데요. 이따른 인정 부정과 리콜 등으로 국내외에서 차량 생산이 늘지 않은 점이 주요했습니다. 특히 중국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는데요. 경쟁력 있는 전기차가 적은 도요타가 전기차 중심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에 도요타는 2030년까지 중국에서 연간 최소 250만 대를 생산할 거란 목표를 밝혔습니다. 4위와 3위는 모두 미국 증시와 연관된 상품들이 올랐습니다. 4위는 나스닥 지수, 3위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에만 무려 5.7%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내 친기업 정책과 감세, 또 규제 완화가 향후 기업들에 긍정적일 것이란 평가인데요. 그러나 한편으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반도체 무역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S&P 500 지수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펜하이머는 S&P 500의 연말 전망치를 기존 5,900에서 6,200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또 2030년엔 10,000포인트에 도달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미국 장기채 NYG ETF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54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일본은행도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은 기업 경영과 가계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2030년까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향후 10년간 총 50조 엔이 넘는 관민 투자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는 160조 엔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정부가 주도해온 첨단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를 중심으로 보조금과 정부기관을 통한 출자, 또 민간 융자에 대한 채무 보증 등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옥시아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간접 출자한 일본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생산업체인데요. 내년 6월까지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차례 연기됐는데요. 원래는 올해 10월 상장이었는데 반도체주 약세 상황에서 상장 후 시총이 목표한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미뤄졌습니다. 현재 키옥시아는 상장 후 시총 목표를 우리 돈으로 9조 원 이상으로 잡았는데요. 이를 위해 일본 최초로 승인전 제출 방식을 통해 상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기업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의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4년 만에 감소할 전망인데요. 올해 중간 결산을 발표한 상장 기업 671곳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일본 주요 자동차 기업 순이익이 대부분 감소했는데 특히 닛산은 무려 93.5%나 급감하면서 인력 감축에도 나섰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제조업 부진과 여름철 엔화 강세 등이 감소의 요인으로 분석되는데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향후 자동차 업계가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